오늘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월요일입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우선 최동혁 인사혁신처장 문제 한번 좀 얘기 나눠보죠. 네. 정치적인 과거 발언들이 문제 아닙니까? 뭐 지금 네.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충성 발언 이런 것들 좀 나왔고 뭐 민족의 축복이다.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형수 역설 옹호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성인지 감수성 문제도 있었어요. 우선 교수님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발언들. 뭐 논란이 이제 인사혁신처장인지 인사구설처장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제 구설에 올랐습니다. 본인이 뱉어놓은 말과 글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일단 뭐 애초에 시작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난, 그렇죠. 뭐 예. 또 인사 7대 원칙이 당시에 뭐 멍청한 짓이었다. 음. 사실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이분의 발언과 그 내용들이 뭐 예를 들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이거는 뭐 한 언론사의 기획 사건이었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예. 또 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뭐 총리 비서실장 묶어가지고 국가적 재앙이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이제 과거 정권, 과거 인사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재명 현재 일기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비난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우상호 정무수석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뭐 무능한 인사, 뭐 모피아에 포획된 인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맹 비난을 해놨는데, 예. 근데 이분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들도 감정이 안 좋을 거고, 또 현 일기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이런 사람을 인사처장 앉히나 이런 이제 사실은 이제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뭐 이 사람은 알아서 사과하고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방금 이제 교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여권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못한다. 근데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갑자기 번복을 했어요.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아니, 이로 좀 약간 민주당에서 반감이 커지는데 이 공개 비판을 자제하는 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강선우 이제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지지율에 직격탄을 주진 않았지만 예. 이제 상처를 남긴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낭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여권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동성 논란이 이제 불을 다시 지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언론의 눈높이 또 국민의 눈높이 무엇보다도 지지층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부적합한 인사가 분명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만약에 최동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낙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 동력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낙마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이제 부담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자진 사퇴해줬으면 이런 이제 내심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상당히 열심히 또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은 여권 내에서 부담을 주는 게 이제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최동혁 인사혁신처장 그 분위기상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이 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떤 공무원을 뽑아야 하는지 이 기준을 정하는 곳이 바로 인사혁신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편향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 그 수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저는 뭐 제2의 강선호 사태가 되면 안 된다. 스스로 아차 싶을 때가 예. 가장 빠른 때다. 예. 여론이 더 악화돼서 이분의 과거 발언들, 다른 뭐 국민들이나 지지층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더 나오기 전에 저는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게 계속 키우다가는 강선우 사태처럼 사실은 지지율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일기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부적절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과연 그냥 봉합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예. 그런 점에서 뭐 인사처장의 뭐 능력 이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이 부분을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지고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먼저 스스로 결단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칼질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론과 분위기를 계속 살필 텐데 그때까지 이 사태가 그대로 뭐 확대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용히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결단해줬으면 예. 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동혁 인사처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되게 비난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뭔가 친문과 친명 요런 또 그 어떤 역학 구도에서 보면 뭐 계속 갈지 말지를 보고도 좀 당내 어떤 분열 이런 것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찬양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마치 뭐 친명 인사 이렇게 또 계파 갈등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사실은 이분의 그 설화가 친명이라고 해서 비켜가질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명 인사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뭐 XX 같은 인사 뭐 이렇게 무능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돼 뭐 이런 식으로 이 친명 인사들에 대해서도 막 날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계파의 갈등이나 과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잘못을 좀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된다. 좀 그걸 과도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예. 이미 이분의 설화의 수준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이런 그 정치인들이 탄생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이 국정 운영하시는 분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수님 앞서 그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지명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네. 궁금해서 질문 드릴 텐데요.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 당시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으면 강행했어야 된다.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경솔할 정도로 빨리 정광석화처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는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좀 공감하세요, 교수님? 먼저 전반적인 틀은 저는 공감하지 않는데 타이밍의 문제는 있었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에 이제 극우적 발언들 이것을 한 것을 둘러싸고 화요일 날 자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근데 그 당시에 강선우 후보자도 같이 자진 사퇴했어야 됐다. 사실은 그 이틀 상간에 인사 재송부를 하지 않았어요, 국회에다가. 재송부를 하지 않고 만약에 자진 사퇴를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좀 덜했을 텐데 재송부를 하고 난 뒤에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론은 사실은 화요일부터 수요일 계속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그 여론의 변화에 이제 사실은 이제 타이밍을 좀 실기한 측면, 그 측면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촉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수요일 날 낙마를 하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여권에다가 여권의 반응, 여권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봐라라고 했다는 그런 그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더 빨리 결단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조금 타이밍이 실기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맞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또 장고를 할지 아니면은 빠르게 결단을 내릴지 이 부분도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돼요. 아니 인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떻게 이게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 문제 이거 좀 심각하다고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인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 인사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제 그 새로운 변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사실은 보좌관에 대한 갑질 논란은 된 적이 있었어도 그것 때문에 낙마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새로운 유형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에는 설화예요. 설화는
사실은 과거에서도 주된 낙마 사유였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본인이 인사혁신처장이잖아요.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뭐 자신의 영역과 관련해서 인사 전문가로서 과거 영역, 진영, 뭐 계파 뭐 가리지 않고 막 불을 지르는 건 좋은데 이제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원외 인사, 장외 인사로 있을 때는 좋은 평론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예. 이분이 이제 직접 감독, 플레이어로 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많은 적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인사 하나하나 이분이 진행할 때마다 이 소위 이분한테 비판을 받았던 분들이 나한테 들이댄 잣대하고 왜 지금 하는 인사는 다르냐라고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검증 시동석 이분의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검증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예. 혹시 이분이 검증의 주체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의문까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은 뭐 조언자로서는 대통령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플레이어로서 뛰는 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빠르게 예. 타이밍 적절하게 결정을 내리느냐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직접 출연했던 뭐 너튜브라든지 직접 쓴 책이라든지 그거 뭐 살짝만 읽어보면 알 테고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 후보자 뭐 주변에 뭐 국회에서 워낙 파다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평판 조회 같은 건 기본이 아닌가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네, 예. 과거에는 평판 조회가 이제 정보기관 통해서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평판 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계통으로부터 받는 평판 조회가 사라지고 예. 오로지 서류와 개인의 이 자기 진술서 이런 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과거에 비해서 평판 조회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사라졌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판 조회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보완은 앞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표님 아니 아니라 교수님 헷갈리나 자꾸. 예. 교수님 우리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이 8.2 전당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네. 이 당초에는 좀 박빙이 예상이 됐는데 이 정청래 뭐 호칭은 생략하고요. 정청래 박찬대 간의 싸움에 이 정청래 쪽이 거의 일방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과는? 애초에 이제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일반 여론조사나 당원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우세했거든요. 예. 이제 박찬대 후보가 좀 역부족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심이 나타나면 모른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선우 후보자 낙마 이 계기를 해가지고 박찬대 후보 측이 명심을 얻고 있다. 이 부분이 어필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과 지금의 이제 어떤 그 논란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자는 대통령을 무조건 이제 결사 옹이해야 된다. 이런 좀 포인트에 있는 반면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뒤쫓고 있는 박찬대 후보로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 30%가 반영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권리당원에서 뒤지고 있는 거를 국민 여론 30%에서 좀 한번 추격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고 있고요. 예. 실제로도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나 55%를 차지하고 있는 게 권리당원 투표입니다. 예. 근데 이제 권리당원 투표에서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박찬대 후보도 일반 뭐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민심, 언론, 뭐 여론 이런 걸 많이 이제 반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지만 국민의힘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초강경 발언들을 내쏟고 있거든요. 결국은 선명성 경쟁에 지금 빠져들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정청래 후보가 선명성 경쟁에서는 사실은 좀 더 일관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가 격차를 많이 줄이고는 있지만 예. 역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들 그런 분석들이 당 안팎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정청래 이 당대표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김어준 씨가 좀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이유 이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교수님, 언론들이 예. 김어준 씨에 대해서 영향력을 예. 굉장히 높게 사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김어준 씨가 콩을 파치라고 한들 국민들이 믿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힘의 우경화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경화를 하고 소위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지 않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 또 친윤 인사들이 여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 사실은 민주당의 당원들, 권리당원들이 여기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 빨리 정리해야 하고 감옥 갈 사람 감옥 가고 그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성과 사과는커녕 더 극우화되고 더 보수화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칼 들이대야 된다. 이런 소위 민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김어준 씨 또 정청래 후보 이런 예. 이제 모양새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김어준 씨 개인의 어떤 뭐 영향력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우경화의 나비 효과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제가 김원준 씨에 관련해서 요거 좀 짧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스피커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강선우 문제도 이것도 적극 옹호를 하고 저는 이게 과연 이런 게 우리 정치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결국은 아무리 이제 지지층과 가까운 언론들이 정권을 갖다가 정권의 뭐 문제점을 과거와 비교해서 과거보다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옹호 결사하는 모양새가 매 정권 초기마다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권은 지지율이 점점 낮아질까? 결국은 아무리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국민이 그 정책 그리고 흐름 이걸 보고 지지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정권 초기마다 이렇게 대통령이나 여권을 옹호하시는 그런 분들의 강경 목소리가 반영되는 거는 뭐 이것도 또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예. 보시고요. 편하게 보시면 결국 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국민들 눈에 딱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그 목소리에 너무 일이 일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